안녕하세요. 주식 예측 프로그램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것인지 코드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기능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거 긍정 키워드, 부정 키워드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식 관련된 이제 언론사 채널에서 긍정적인 키워드랑 부정적인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거를 통해 조금 주식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아니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쓰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측하는 모델까지 만들어 보는 건데요. 오늘 강의는 이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추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좀 국내 언론사에 반영되기까지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사에서 직접 가져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해외 언론사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사 순위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월스트리트 저널, ABC, CBS, 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18개 정도 뉴스 갤럽에서 뽑은 독립기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뽑은 18개의 언론사 순위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이코노미 섹션에 있는 이제 단어를 뽑아내서 긍정어와 부정어를 이제 추출을 하는 코드를 이번 시간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이코노미 섹션인데요. 여기에 있는 경제 관련 이제 뭐 헤드라인 기사들, 뭐 저도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헤드라인 기사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긍정어와 부정어로 일단은 나눠보겠다. 이게 이번 수업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짜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지원하는 구글 콜랩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사용법은 밑에 자막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1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페이지를 하나 띄웁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식 예측 프로그램 키워드 추출이라고 만들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직관적이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간단한 설명을 프로그램에 해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될 되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설명을 좀 넣겠습니다. 주식 예측 프로그램이고 1번 긍정 키워드, 부정 키워드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적고 이제 진짜 할 일, 여기 프로그램이 작성돼야 될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웹사이트 접근. 일단은 18개의 언론사가 있지만 저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코노미 섹션이죠. 섹션 영어 이거 맞나? 아무튼 여기에 접근을 하고 할 일 2번 헤드라인 가져오기, 할 일 3번 번역기로, 영어를 못하니까 저는 번역하기가 필요하겠죠. 사실 영어 그렇게 못하지도 않는데 일단은 전문 용어가 많으면은 번역기를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요새 파파고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파파고를 사용할 건데 아무튼 번역기로 번역하기, 그리고 키워드 추출,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기능을 이번 시간에 구현을 할 겁니다. 네,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소스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지식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오픈소스라고 해서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을 임포트라고 부르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연장을 가지고 와서 기능을 구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리퀘스트라고 해서 특정 웹사이트 요청을 이제 받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청을 할 때는 웹사이트에 로봇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리퀘스트가 왔을 때 차단해 주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헤더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유저 에이전트. 이게 내가 로보트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죠. 페이크를 줘서 모질라 5.0 이라고 주고 웹페이지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quest.get. 이거는 예약어라고 해서 이렇게 약속된 규칙입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왔을 때 기능을 사용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URL 정보를 찍으라고 여기 나와 있죠. URL은 아까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코노미 섹션의 URL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헤더를 위에 여기에 있는 이 헤더 그대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웹페이지가 뭔지 한번 봐볼까요? 200, 리스폰스 200은 정상응답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넷 약속어인데 모르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from ps4 import beautiful soap이라고 해서 이거는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도구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죠. 저희가 헤드라인 정보는 일단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bs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beautiful soup. 이 웹페이지에 요청을 보냈었죠. 이 웹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받아오겠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html.parser 라고 하는 파서는 이제 복잡한 텍스트를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런 페이지들, 제가 현재 위치한 페이지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HTML인데 여기에 있는 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 복잡한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게 파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로 이 사이트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라고 하는 이게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HTML 용어입니다. 이 태그의 이미지 태그 안에 타이틀 정보가 있어요.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보시면 동일하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미지 정보가 있고 이미지 정보 안에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 저희가 지금 만들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태그 안에 있는 타이틀을 전부 가지고 와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미지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정보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bs라고 하는 변수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접근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웹사이트 특정 페이지의 정보가 있죠. 그래서 예약어 select 가지고 온다라는 뜻의 select를 입력한 뒤에 이미지 정보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mg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이 img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왔더니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거의 그 이미지에 있던 헤드라인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보면 끝에 보면 타이틀이 있죠. 이게 헤드라인, 실제 헤드라인으로 쓰인 텍스트입니다. Yellen approved for Treasury shift by Senate panel. 뭐 stimulus checks 뭐 블라블라블라.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asAttr 이거를 attribute라고 해서 요소, HTML에서 쓰는 요소인데요. 이 정보 타이틀을 가지고 온다. 안 되네. 일단은 이 이미지에 있는 요소 정보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의 목표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지금 타입을 보면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A, B, C, D, E 이런 식으로 돼서 LST 뭐 1 이렇게 한번 변수를 정의해 볼게요.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는 이렇게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변수의 타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LST1의 0번은 A, 1번은 B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미지 안에 있는 정보는 지금 리스트 형태로 돼 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 볼게요. 헤드라인 리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리스트에 그러면 0번째는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가 되죠. 1번째, 2번째 이렇게 각 헤드라인별로 뉴스를 따로따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는 포문을 쓰면 되겠죠. 포문 in 포문에 대한 설명은 이 강의를 좀 벗어난 부분이어서 파이썬 포문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한번 별도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ngth 이렇게 하면 이 길이만큼 이 헤드라인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드라인 리스트에 있는 i번째의 요소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이 요소 이름이 타이틀이죠. 그래서 타이틀을 한번 프린트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있네, 있다, 없다로 출력되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거는 이 타이틀의 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 텍스트에 있는 타이틀 정보를 가지고 이거는 있다 없다를 판단해 주는 거고요. 실제로 가지고 오려면 요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키에러가 났네요. 타이틀 정보가 없는 것도 있어서 키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조건문을 하나 더 넣고 헤드라인 리스트의 i번째에 has attr 타이틀이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출력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라인 리스트 i번째에 있는 타이틀을 있는 것만 추출하겠다. 헤드라인이 있을 경우만 이거를 수행하고 없으면은 다시 포문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헤드라인 텍스트를 다 뽑아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 깔끔하게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I 번째 헤드라인이라고 치고 헤드라인 텍스트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must be string 타입으로 돼야 되고 int면 안 된다. 이게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0번째 헤드라인 첫 번째 그렇게 해서 0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헤드라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번역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진행한 헤드라인을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에 있는 팝하고 API를 가지고 와서 파이썬으로 번역을 하고 번역한 것을 바탕으로 부정어와 긍정어로 나눠서 개수를 세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모델을 한번 다음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